궁금한 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이건 네. 뭐냐면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로 이 우연의 일치이거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알려요. 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예, 지금도 궁금해요. 제가 듣기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박영수, 윤석열, 조영 봐주고 그 집 사주고 박영수 연결해주고 그 혜택은 윤석열이 보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 꽁무니 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터져나온 매우 중요한 증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었던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프레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 방금 들으신 대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은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했다고 알고 있다. 자,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에 고리가 확인된 것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줄곧 한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씌워진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소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정황은 사건의 중심축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초기 종잣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자금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알선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당시 주임 검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핵심 인물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흐지부지 사라졌고 대장동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자체가 싹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22년 대선 직전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브로커에게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검찰청에 갔다가 별다른 조사 없이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거대한 금융 비리를 눈 감아준 것이고 그 결과 탄생한 사업이 바로 대장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대장동의 구조를 설계한 사람, 돈을 챙긴 사람, 수사를 덮은 사람보다도 오직 이재명 한 사람에게 몸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시 불거진 것이 바로 연희동 주택 매매 의혹입니다. 연희동 주택,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 집이지요. 자, 김만배 씨 누나 명의로 매입했는데 실제 자금은 김만배 씨가 댔다는 증언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우연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 누나의 거래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핵심 인물과 당시 유력 검찰 권력자의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정말 아무 인연도 없는 우연한 매매였을까요? 더구나 남욱의 이번 증언처럼 그 연결고리에 박영수라는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가성 거래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모두 떳떳하다면 특검하자. 근데 윤석열은 명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렸고 회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즉각 특검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퍼즐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하주기 수사 의혹, 김만배와의 관계, 부친집 거래, 그리고 박영수 라인. 그때 특검을 거부한 이유가 이제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기관이어야 합니다. 정치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검찰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흘리고 선택적으로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부아주고 누군가는 먼지 털이식으로 털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범죄의 상징처럼 낙인 찍혔고 정작 진짜 권력 카르텔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복수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도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실입니다. 누가 대장동의 돈줄을 열어주었는가? 누가 수사를 덮었는가? 누가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였는가?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챙겼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대한민국 법치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개발 비리가 아닙니다. 권력, 검찰, 언론, 정치가 얽힌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묻어둘 수 없습니다. 대장동의 진짜 몸통, 이제라도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할 시간입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억측으로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시켰던 이낙연 씨, 그 세력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